리얼리티 트랜서핑 제8장.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바다와 산과 행성과 은하계들, 이 모두가 내 생각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때로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성향, 즉 이것은 인간의 본성의 한 부분이다. 사실 인간은 이 무한한 우주 공간 속에서 아주 작은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세계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 하나하나가 모두 현실의 형성에 자기 몫의 기여를 하고 있다. 각 생명체는 고유한 산염파와 그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 식물을 생각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 작용에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꾸어도 요점은 변하지 않는다. 심지어 무생물이 생물의 생각과 유사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언할 수조차 없다. 우리가 신이라 부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관통하는 대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모든 피조물은 고유한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 세계의 한 층을 이루고 있다. 우주의 만물은 저마다 한 티끌만큼의 신을 지니고 있으며 신은 이런 방식으로 우주를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다. 각자가 자신만의 인생 트랙을 따라 여행한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의 동일한 세계에 살고 있다. 물질 세계는 모두에게 하나지만 각자는 자기에게 실현된 고유한 현실을 갖는다. 당신이 여행자이며 지금 아름다운 도시를 방문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아름다운 풍경과 건축물을 감상하고 있다. 꽃이 만발한 정원과 분수, 작은 오솔길이 난 공원, 그리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의 미소 띤 얼굴을 구경하고 있다. 그런데 쓰레기통 옆을 지나다가 노숙자 한 사람을 발견한다. 그는 같은 차원, 같은 세계에 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당신이 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빈병을 주우러 온 다른 불황자, 경찰 등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는 당신이 가고 있는 트랙과는 다른 인생 트랙을 가고 있다. 당신의 인생 트랙과 그의 인생 트랙은 가능태 공간 속에서 서로 교차했다. 그래서 실현된 현실인 이 세계에서 당신과 노숙자가 마주치게 된 것이다. 물질적으로 실현된 모든 현실은 에너지 기반을 갖고 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에너지 장이고
다른 모든 물리적 현실은 부차적이다. 과학자들은 에너지의 다양한 현상들을 하나의 틀 속에다 묶어 넣으려고 애쓰고 있고, 우리는 곧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도 그 이론에다 더 많은 것을 더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은 무한수의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말고 에너지를 일종의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힘으로 간주해 보자.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의 사념 에너지는 전적으로 물질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사념 에너지는 머릿속에 갇힌 채 목적 없이 그 안을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념 에너지는 공간으로 퍼져 주변의 에너지 장과 상호작용한다. 오늘날 이 사실에 반론을 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편의상 라디오 전파를 측정할 때처럼 주파수를 사념파의 한 매개 변수로 삼을 수 있다.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마다 사념 에너지의 주파수는 가능태 공간의 한 섹터에 동조된다. 그러면 그 섹터 고유의 가능태가 물질화되기 시작한다. 에너지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 세계의 모든 것을 관통한다. 에너지는 사람의 신체를 통과할 때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변조되고, 몸에서 나갈 때는 그 생각에 상응하는 매개 변수를 얻게 된다. 전파 송신기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에너지의 매개 변수들은 그 생각의 성질을 흡수한다. 그렇게 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사념파로 바뀐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태 공간의 한 섹터를 물질적 현실로 바꾸어 놓는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뭔가를 생각할 때 당신은 사념 에너지를 가능태 공간 속으로 방사하는 것이다. 변조된 에너지는 특정 섹터에 작용하고 이 상호작용이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당신의 삶에 가져온다. 인생의 상황들은 특정 행동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의 성질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당신이 세상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 세상도 당신을 같은 식으로 대접할 것이다. 당신이 늘 투덜대며 세상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만족하지 못할 이유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세상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부정일색이라면 세상은 당신에게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그렇다. 긍정적인 태도는 당신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꿔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당신은
자기가 골라 잡은 것을 가진다. 당신이야 좋든 싫든 그것이 사실이다. 당신의 생각들이 대략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당신은 같은 인생 트랙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당신이 현실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사년파의 매개 변수들도 즉시 새로운 특성을 얻는다. 그러면 당신의 물질적 세계는 새로운 트랙으로 옮겨간다. 그 새 트랙에서는 당신이 방사하는 사년파의 매개 변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로 사건이 전개된다. 만일 어떤 이유로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은 상황을 고쳐보려 애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물을 만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불만을 표하거나 절망에 빠진다. 그러면 당신의 사년파는 더 많은 장애물이 있는 트랙으로 옮겨간다. 결국 인생은 점점 더 빠르게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 이런 과정은 당신의 통제력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가능태 공간 속에 말썽 많은 섹터로 실현의 에너지를 보낸 책임은 바로 당신에게 있다. 당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리라 믿는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정확히 자기가 선택한 대로 얻은 것이다. 장애물과 싸우기를 선택하면 싸워야 할 장애물을 넘치도록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현재의 인생 트랙 위의 상황을 바꿔 놓으려고 여러 가지로 행동을 취하지만 가능태 공간 속 시나리오의 내용을 고칠 수는 결코 없다. 오직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가능태 공간 속 시나리오의 불쾌한 사건을 고치려고 애쓸 때마다 당신은 정확히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바로 이를 통해 당신의 선택은 유감없이 물질화되어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인생 트랙에서 어떤 것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구경할 때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전시 작품을 없애거나 새로 만들 수는 없다. 거기서는 당신이 대장이 아니다. 그러니 당신이 발길을 돌려 다른 전시실로 가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경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 트랙으로 건너가는 것은 그저 바라기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모든 생각이 다 실현될 수는 없으며 모든 소망이
다 성취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생각의 성질 때문이다. 단순히 꿈꾸거나 바라는 것은 선택하기가 아니다. 꿈은 실현되지 않는다. 꿈이 실현되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이 책에서 당신은 그런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